빠르고 편리한데 그만큼 또 위험이 따르는 게 이륜차입니다. 맞아요. 그 큰 사고로 이렇게 발전할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주의가 필요한 게 또 이륜차 운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륜차 안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함께 이야기 나눌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최세로나 박사님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통안전공단 최세로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진짜 요즘 지나는 오토바이를 보면 얌전히 잘 가는 차들도 있어요. 근데 그 개 중에 막 고개해요. 무서워요. 서커스 하는 줄 네, 알아요. 네. 너무 위험하게 운전하니까 저라도 사고 나겠는데 싶은 오토바이들 많거든요. 네, 네. 실제 이륜 자동차 사고 많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이 최근 5년간의 이륜차 교통사고 현황을 좀 살펴보면요. 네.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건수는요, 2018년에 17,200건, 2019년에 약 2만 건으로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계속해서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걱정인데 최근에는 요즘에 택배 서비스 같은 게 많으니까 맞아요. 대부분 이륜차로 다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더 늘어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2020년 상반기에 배달 서비스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기간에 이륜차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가요, 2.7% 증가했고요. 감소 중이던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도 13.7%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네, 그 배달 음식 시키면서 많은 분들이 빨리 좀 가져다 주세요 이러잖아요. 그렇죠. 항상 빨리. 네. 그래서 좀 음식이기도 하고 해서 막 빨리 가려다 보면 좀 사고 나는 경우 있는 것 같고 앞서도 이야기하셨지만 가끔 보면 좀 무서워요. 도로에서 만나면 막 다니고 이런 모습 보면 놀라거든요. 네, 이 배달 라이더의 위험 운전은 라이더 본인에게도 위험하지만 이 주변 사람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인데요. 이 최근 조사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민의 73%가 이 배달 라이더의 위험 운전으로 인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륜차 사고가 더 위험하게 느껴지는 게 차는 뭐 안전벨트가 있고 뭐가 이렇게 막혀져 있잖아요. 네. 그냥 노출돼 있어 오토바이는. 네. 이륜차 같은 맞아. 경우는. 네. 그러니까 사고 나면 크게 다치거나 사망으로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륜차 교통사고가 더 위험한 이유는 그 주 사망 원인이 머리상해이기 때문인데요. 이 총 사망자 중 41.4%를 차지합니다. 이 승용차의 경우 23.7%인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치죠. 네. 아니 이게 사고를 당하면 날아가요 그냥. 진짜 맞아요. 튀겨나가잖아요. 아니 이게 무시무시하더라고. 너무 맞아요. 무서워. 네. 이제 이륜차 사고는요, 영상을 좀 보시면요, 좀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정말 이 나 하나쯤이게 괜찮겠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실제로 이륜차 교통사고를 법규 위반별로 좀 살펴보시면요. 네네. 자,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신호 위반, 그리고 안전거리 미확보 순으로 많은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되고 운전자가 먼저 각별히 안전에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지금 뭐 이거는 갑자기 어떤 차에 튀어나오고 가고 있는데 이러니까. 이렇게. 네, 아유, 정말 위험하죠. 이러면 놀라죠. 큰일 나요, 정말. 자, 이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래서 오늘 저희가 그 이륜차 안전하게 타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25가 넘으면 필요하다. 125? 네,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125가 뭐예요? 저 숫자. 배기량. 배기량. 예, 예. 저 그죠? 킨 줄 알았어. 125. 발 사이즈. 발 사이즈. 125가 넘으면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하지? 이종 소형 면허가 면허.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륜차는요, 배기량에 따라서 필요한 면허가 달라서 좀 여기에 대해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선 이륜차를 타려면요, 최소한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다들 운전면허는 있으시죠? 네, 있죠, 있어요. 있죠. 네네. 있어요. 저는 없어요. 아, 없으세요? 네, 없습니다. 그러시면 제1종 보통, 2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는요, 이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없어도 125cc 이하의 이륜차를 운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운전할 수 있다. 그쵸. 이런 네. 얘기고 그렇다면 125cc를 넘으면 따로 운전면허를 또 취득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네, 이제 125cc를 넘는 이륜차를 운전하시려면요, 제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는요, 만 16세 이상이면 취득이 가능하고 제2종 소형 면허는 만 18세 이상이 돼야지 취득이 가능하십니다. 네, 또한 면허를 취득한 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네. 우선 지방자치단체에 사용 신고를 해서 번호를 부여를 받아야 하고요. 이륜차 후면에 번호판 붙이는 것도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륜차를 사용하시려면 이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데요. 보험에 들지 않으면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륜차를 구매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 집이나 학교 근처에서만 탈 거라는 이유로 면허 취득이나 사용 신고를 하지 않거나 또 보험에 들지 않는 경우가 맞아요. 있는데요. 네. 이러한 경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네. 그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꼭 체크하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면허, 네. 그 사용 신고, 번호판, 보험 이거 그렇죠. 꼭 잊지 마시고 또 이 헬멧도 좋은 걸로 사셔야 돼요. 굉장히 안전한 걸로. 네, 안전한 네. 걸로 사셔야 돼요. 네. 자, 그다음에 2021년부터 필수다. 2021년. 내년부터네요. 네. 내년부터 뭐가 뭐가 필수일까요? 필수지? 배출가스 정기 정기 검사. 검사. 이게 필수예요. 네, 기존에는 기존에는 260cc 이상인 대형 이륜차만 배출가스 정기 검사를 받았는데요. 내년 2021년부터는 50cc를 초과하는 모든 이륜차가 배출가스 정기 검사 대상이 됩니다. 이 최초 구매 후 3년이 되는 시점에 첫 검사를 받으시면 되고요. 이후부터는 2년마다 검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검사 받으러 갈 때 필요한 뭐 서류 같은 거 있습니까? 네, 이륜차 신고 필증과 보험 가입 증권 꼭 지참하셔야겠습니다. 네. 검사를 안 받으면 과태료가 생기겠죠? 그렇죠. 이제 검사 기간에 경과될 경우 이 과태료 발생이 됩니다. 네. 한 달 이내에는 2만 원이고요. 한 달이 지나고부터는 3일마다 1,000원이 부과가 됩니다. 네. 추가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반드시 이 과태료 안 내시려면은 검사 기간 지켜서 검사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게 굉장히 많을 텐데 이거 검사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겠네요. 그렇죠. 그렇겠죠. 내년부터 이게 시행이 되는군요. 네. 2021년부터. 네. 네. 3분이면 끝. 이게 뭐예요? 짜장인데. 이거 정기 검사가 3분이면 누구나 가능한 3분 네. 정비법. 네. 이게 3분에 가능해요? 네, 그렇습니다. 빨리? 네, 3분이면 끝나는 3분 정리법 정비법 알려드리겠는데요. 네. 먼저 가장 중요한 거 4가지를 우선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첫 번째는 타이어고요. 아하. 두 번째는 누유, 세 번째는 등화장치, 네 번째가 바로 이 체인인데요. 자, 첫 번째로 타이어는요.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3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제조 일자와 마모도 그리고 적정 공기압인데요. 이 마모도 같은 경우에는요. 마모 한계선과 타이어 표면이 일치되면 정말 바로 곧바로 교체를 하셔야 되고요. 네. 이 적정 공기압은 차량을 구매했을 때 받은 매뉴얼이나 또는 차체에 이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서의 80%가 적정 공기압이니까 이걸 확인하신 후에 꼭 요거를 좀 유지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두 번째 확인할 게 누유잖아요. 기름 누유는 새는 기름 거. 새는 기름 새는 거예요. 거. 네, 맞습니다. 누유의 경우에는 이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네. 자, 바닥에 오일이 새지 않는지를 그 육안으로 확인하고 저렇게 엔진 오일 게이지를 열어서 적정량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세 번째는 그 등화 장치인데요. 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등화장. 네, 등화장치. 네. 나오네요. 저게 잘 나와야 돼요. 네, 출발 전에 저렇게 전조등과 제동등이 잘 되는지를 확인을 하셔서 꼭 안전 확보하셔야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앞뒤로. 체인은 어떻게 확인하죠? 이 체인은 원래 엔진과 구동축을 연결해주는 장치인데요. 장력 유지, 뭐 이음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엔진 브레이크를 걸었을 때 가끔 가다가 좀 드륵드륵하는 이 뭔가 네네, 걸리고 뭐 이런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이 체인 넘어가는 소리가 좀 들린다, 네. 귀에 거슬린다 이러면은 이 체인의 장력이 늘어나는 등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엔진 브레이크를 걸었을 때 제동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심각한 경우이기 때문에 네. 반드시 이런 거 확인하셔서 꼭 이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륜차 오늘 저희가 이제 오토바이를 집중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네. 요즘에 이륜차 자전거도 엄청 많이 보여요. 그렇죠. 네. 킥보드 이런 것도 자전거도요 속도가 엄청나더라고요 요즘에요. 빠르죠. 네. 맞아요. 무서워요. 그리고 요즘 도로
도로 사이사이를 자전거가 막 다닐 때 보면 위험하거든요. 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오르막 있는 아파트는 네. 내리막 애들이 쫙 내려오죠. 내려오죠. 진짜 차들하고 이렇게 충돌하는 경우 많아요. 네. 이런 것도 꼭 네. 저 안전 수칙 잘 지켜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깜빡이가 없잖아. 그쵸. 오른쪽으로 갈 때는 뭐 이렇게 해주시고 왼쪽으로 맞아요. 그 있어요. 그게 매뉴얼이 있어요. 맞아요. 그것도 있어요, 좀 있어요. 잘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륜차 안전하게 타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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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는 분위기를 좀 바꿔서 자동차 속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대한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도시지역 제한 속도를 기존의 60km에서 50km로 하향하고 보행자가 많은 주택가 등은 시속 30km로 하향하는 정책이 바로 5030 정책입니다. 네, 부산시 영동구 사례를 보시면 도시 지역의 제한 속도를 시속 60km에서 50km로, 그러니까 단 시속 10km만 하향하더라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최대 24%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교통사고에서 제한 속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보행자와 차량이 부딪히는 교통사고가 일어난다면 보행자의 생사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죠. 이 정부에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지난해 전국 모든 도시지역 도로 최고 속도를 기존 시속 60km에서 50km로 하향하는 도로교통법 하위 법령을 개정하고 내년 4월 19일부터는 이 법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나와 또 나뿐이 아니죠. 내 가족, 내 이웃을 위해서 오늘부터 적극적으로 동참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안전하시기 바랍니다.